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예요. 가정교사 선생님이시죠? 12년 전 5살 딸과 헤어진 한지은이 새로운 과외 학생을 만나러 간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소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이 놓고 온 딸 윤서였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집이 자신의 전 남편과 불륜녀가 사는 집이었다는 것이었죠. 선생님, 혹시 제가 어릴 때 본 적 있으세요? 왠지 낯이 익어서요. 매일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사연 들으시며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따라 들어서면 한지은의 작은 반지하 방이 나타납니다. 겨울 햇살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45의 나이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지은에게 그 시절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오태석의 외도가 발각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태석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윤서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 정미란이었습니다. 정미란은 교육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지은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와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죠. 불륜 사실이 밝혀진 후 정미란은 교육청에 지은을 문제 교사로 신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아동체벌 의혹과 수업 태만 등의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어요. 한지은 선생은 사생활이 문란해서 교사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죠. 정밀한의 인맥과 영향력으로 인해 지은은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태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교사도 그만뒀고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어떻게 윤서를 맡겠다는 거야? 미란이는 교육 사업을 하니까 아이 교육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앞세운 태석과 정미란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차가운 판결을 내렸죠. 지은은 5살 윤서를 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윤서야. 하지만 12년이 흘러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교사 경력이 있었지만 정밀한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취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추천서도 받을 수 없었고 면접에서도 퇴사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자꾸 윤서가 겹쳐 보여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자랐을까? 지은은 낡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있었어요. 윤서의 생일, 입학식, 졸업식 함께하지 못한 모든 특별한 날들을 혼자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5살이었던 윤서는 엄마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 나이 아이들은 기억이 흐릿하니까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아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그녀는 한수진이라는 가명으로 살아갑니다. 가정교사 일을 전전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이름 한지은은
너무 아픈 기억들과 함께 묻어두었거든요. 한수진으로 살면서 다른 집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 속에서 윤서의 모습을 찾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지은은 항상 같은 꿈을 꿨어요. 5살 윤서가 자신의 품에 안겨서 잠들어가는 꿈이었죠. 꿈속에서만큼은 윤서를 안아줄 수 있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정교사 중개업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선생님, 고액 과외 자리가 하나 있어요. 학력이랑 경력 보고 소개한 거니까 한번 가보세요. 조건도 괜찮고 학부모님도 열성적이시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학부모 성함은 정미란 씨이고요.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국어 과외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미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정미란일까요? 12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여자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12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만이 윤서와 연결된 마지막 끈 같은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정교사로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죠. 버스를 갈아타며 주소를 찾아가는 동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그 정미란이겠어? 흔한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이겠지. 목적지에 도착해서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제법 큰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살고 있는 반지하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넓은 마당과 깔끔한 외관의 집들을 보며 걸어가던 지은은 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 이 집이 맞았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었죠.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 너머로 키가 제법 큰 소녀가 서 있었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고등학생이었죠. 12년 전 5살이었던 윤서의 모습이 그대로 자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윤서예요. 가정교사 선생님이시죠? 윤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익숙한 눈매와 코, 그리고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 아이와 똑같았어요. 지은은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서는 친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윤서는 지은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넘어섰어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꾸며진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밀한의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차가운 느낌의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착하게. 12년 전 5살이었던 윤서는 이제 17이 되어 있었어요. 어린아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운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가져다 주며 살짝 웃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천진한 면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멀지는 않으셨나요? 윤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 왔어요. 국어를 어려워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힘든가요? 문학 작품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심정을 파악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 윤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그런 윤서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예전에 윤서가 어릴 때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면서 엄마, 이 사람 왜 슬퍼해? 라고 묻곤 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서야, 가정교사 선생님 오셨어? 네, 엄마. 거실에 계세요. 정밀한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밀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12년이 지났지만 지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밀한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지은은 가명을 사용하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밀한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가정교사분들도 많이 연식이 다양하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좀 나이가 있으시네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도 많은데 경력 많으신 거 말고는 특별한 스펙은 없으시죠? 제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정밀한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2년 전처럼 지은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지은은 모든 굴욕을 참아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윤서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윤서가 성적이 좀 아쉬워서요.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계속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윤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거든요. 그 순간 윤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선생님께 실례가 아니에요? 아직 수업도 시작 안 했는데 성과 이야기를 하시면. 윤서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정밀한이 윤서를 차갑게 제지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밀한은 윤서에게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다루듯 대하고 있었죠. 그럼 오늘부터 수업 시작할까요? 주 3회, 2시간씩 하기로 했죠? 지은이 말하자 정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윤서야, 선생님 모시고 내 방으로 가거라. 윤서는 지은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만난 딸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윤서의 방에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책장이 보였어요.
벽에는 여러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참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왠지 낯이 익어서요. 윤서가 문득 말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5살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마 착각이겠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지은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책가방에서 교재를 꺼냈어요.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 말에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 안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할까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공부해 볼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서 곁에 머물겠다고 말입니다. 윤서는 국어 교과서를 펼치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은의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윤서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선생님, 이번 주에 배운 시가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인데 왜 자꾸 강변에서 살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서가 교과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백석의 시였죠. 예전에 윤서가 어릴 때 자주 읽어주던 시였습니다. 이 시는 화자가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어요. 강변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삶을 상징하죠.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가족들과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지은이 설명하자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설명하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암기하라고만 했는데 시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화자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지은이 말하자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신기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윤서가 갑자기 지은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한 게 선생님이 시를 읽어주시는 목소리가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와 비슷해요. 지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윤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요. 아마 착각이겠죠. 지은이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저 사실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항상 뒷모습만.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서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록 흐릿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엄마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었죠. 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현실과 상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정밀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윤서, 간식 가져다 줄게.
잠시 후 정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죠. 수업은 잘 되고 있나요? 정미란이 차가운 시선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말했어요. 윤서야,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까 너도 집중해서 들어야 해. 성적 안 오르면 바로 다른 선생님 모셔야 하니까 알아둬.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윤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미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기분 나빠? 선생님도 당연히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란의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지은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지은은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당연히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서가 성적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러시길 바라요. 참, 우리 윤서 친엄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정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엄마요? 네, 윤서 친엄마는 윤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어해요. 정미란의 거짓말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윤서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간신히 대답하자 정미란이 나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저 어릴 때 친엄마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빠랑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가끔 꿈에서 보는 그 사람이 친엄마였을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윤서의 질문에 지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말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분명히 많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을 거고 지금도 어디선가 윤서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지은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선생님, 왜 우세요?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윤서가 안쓰러워서요. 지은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서는 지은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친엄마도 선생님 같은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지은은 다짐했어요. 윤서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 있을게. 2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매일 윤서를 가르치며 조금씩 딸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윤서의 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윤서가 지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란의 차가운 시선과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지은은 윤서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태석과 정미란, 그리고
어린 윤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 옆에 있어야 할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은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잘린 부분이 바로 자신이 있던 자리였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정미란이 일부러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윤서야,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5, 6살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해요. 왜 사진이 이렇게 잘려 있는지. 혹시 옆에 누가 더 있었던 건 아닐까? 지은의 질문에 윤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손이 이상하게 허공에 올라가 있네요.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요. 윤서가 말하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사진을 찍을 때 윤서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 어릴 적에 엄마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 모든 사진에서 엄마 부분만 없어져 있어요. 기억도 전혀 안 나고. 윤서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지은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가끔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정이 그렇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느낌 받아요. 엄마가 너무 그리운데 그 얼굴을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따뜻함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정작 얼굴은 까맣게 잊혀져 있어요. 윤서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윤서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혹시 엄마와 함께했던 특별한 기억 같은 건 없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자장가 같은 건데, 우리 윤서, 예쁜 윤서, 엄마가 사랑하는 윤서라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건 지은이 윤서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자장가였거든요. 윤서가 어릴 때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정말 그런 꿈을 꿔? 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와 비슷해요. 처음 수업 받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서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뛰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 선생님, 제가 어릴 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마 착각일 거야. 처음 만난 사이니까. 지은이 겨우 대답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저를 정말 많이 아끼는 사람의 눈빛 같아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정미란은 지은과 윤서가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야? 엄마, 이 사진 말인데 왜 이렇게 잘려 있어요? 원래는 누가 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정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 가족이면 충분하잖아. 하지만 제 친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윤서가 처음으로 정미란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미란은 당황하며 지은을 쏘아봤어요. 선생님,
혹시 윤서한테 이상한 말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윤서가 궁금해해서. 오윤서, 내 친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괜히 마음만 아프고 공부에도 방해돼. 정미란이 윤서를 제지했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친엄마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는 거야. 정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은이 나가려 하자 윤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오시죠? 저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내일 또 보자.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미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윤서가 자신을 점점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정미란의 견제도 더욱 심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은은 12년 전 윤서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정미란이 잘라낸 바로 그 사진의 원본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5살 윤서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곧 진실을 말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은이 윤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미란이 현관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정미란이 지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서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미란은 소파에 앉으며 지은을 쏘아봤습니다. 어젯밤에 윤서가 계속 친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진도 뒤져보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선생님이 뭔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미라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지은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 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당신 이름이 한수진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름은 한지은 아닌가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윤서가 어젯밤에 계속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조사해 봤더니 역시나였어요. 정미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나타나셨네요. 대체 왜 나타난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윤서한테 또 상처 주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우연히 이 일을 하게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윤서를 보고 싶었어요. 제 딸이니까. 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12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서는 이미 저희 딸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미라는 재빨리 지은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윤서한테 진실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 선생님 오셨어요? 윤서가 거실로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지은의 표정을 보고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둘 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이랑 수업 방식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었어. 정밀한이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수업하러 올라갈까요? 윤서가 지은에게 말했지만 정밀한이 가로막았습니다. 윤서야, 선생님이 오늘부터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왜요? 윤서가 놀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래. 대신 다른 선생님을 모셔야겠어. 정밀한의 말에 윤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싫어요. 다른 선생님은 싫어요. 저는 이 선생님이 좋아요. 윤서야, 선생님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선생님, 정말 못 오시는 거예요? 윤서가 지은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미안해, 윤서야. 그 순간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다들 저를 떠나는 거예요? 이젠 선생님도. 윤서가 울먹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라는 차갑게 말했어요.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지금이라도 조용히 사라지세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윤서한테 인사만 하고 갈게요.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제발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밀한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집 밖으로 나온 지은은 2층 윤서의 방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윤서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처를 준 건 나도 그리고 당신도야. 내가 떠날게. 근데 아이만은 지켜줘. 지은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반지하 방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딸을 또다시 잃게 된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윤서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지은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엄마도 선생님도 다 거짓말하고 있어.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윤서에게 새로운 가정교사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한수진 선생님이 아니면 과외 안 받을 거예요. 윤서야, 그분은 이미 끝난 일이야. 왜 그렇게 선생님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서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불안해졌어요. 윤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지은이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은은 반지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죠. 윤서를 다시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윤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가정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정밀한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윤서야, 이제 그만 좀 해. 새 선생님도 실력 좋으시고. 싫어요. 저는 한수진 선생님이 아니면 안 돼요. 윤서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마다 지은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엄마가 그렇게 지은을 싫어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지은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밀한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을 나섰습니다. 가정교사 중개업체에 전화해서 지은의 주소를 알아낸 윤서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처음 가보는 동네였지만 지은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찾아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을 때 윤서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런 곳에 선생님이 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선생님, 저 윤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지은은 윤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윤서야? 어떻게 여기까지? 선생님, 왜 갑자기 안 오시는 거예요? 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윤서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작은 반지하 방을 둘러본 윤서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좁고 어두운 곳에서 지은이 살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그래. 지은은 윤서에게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윤서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고 이상했어요. 선생님, 제 생일을 어떻게 아세요? 지은이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건 학생 관리용으로. 하지만 윤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달력에는 자신의 입학일, 졸업일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저를 처음 본 게 맞아요? 윤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을 보면 정말 편하네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특별해요. 윤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에 또 그 꿈을 꿨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선명했어요. 선생님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윤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인형이었어요. 이 인형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엄마는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인형 옷에 지은이라고 수놓아져 있더라고요. 지은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5살 때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동요를 선생님이 흥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노래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서, 예쁜 윤서, 엄마가 사랑하는 윤서. 이 노래요.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야,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지은이 윤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품이 너무나 익숙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맞죠? 윤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은은 윤서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윤서도 지은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힘이 없었어. 너를 데려올 힘이.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 집에 가정교사로 오신 것도, 응,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서.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정밀하니, 너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윤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정밀한이 그렇게 지은을 싫어했는지, 왜 자신이 지은에게 그렇게 끌렸는지 말이에요.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윤서야, 제발이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지은은 윤서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딸과 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날 밤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2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윤서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미라는 윤서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정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윤서는 정미란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수진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정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알았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뭘 안다는 거야? 그분이 뭔 이상한 말씀이라도 하셨어? 한수진 선생님이 제 친엄마라는 걸요. 그 말에 정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왜 제 엄마가 죽었다고 하셨어요? 윤서야, 그건 12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엄마는 살아계셨어요. 제가 알 권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라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태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빠도 알고 계셨죠? 제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걸요. 태석은 정미란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앉아라. 이야기를 해보자.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엄마랑 살 거예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미란이 급하게 말했어요. 윤서야, 그 여자가 너를 키울 수 있겠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 그 좁은 지하방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니까요.
윤서의 대답에 정미라는 화가 났습니다. 12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누구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건 누구라고 생각해? 그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친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어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서는 방에서 지은과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정미랑과 오태석은 거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연극 발표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윤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윤서는 대본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지은과의 추억, 헤어져야 했던 아픔,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발표 당일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정미랑과 태석도 윤서의 발표를 보러 왔어요. 지은은 몰래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윤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관객들을 둘러봤어요. 정미랑과 태석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뒤쪽에서는 지은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오윤서입니다. 윤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찾은 엄마, 진짜 가족입니다. 정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친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제 엄마는 살아계셨고 12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살고 계셨다는 것을요. 관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친엄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하셨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사정으로 저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 후 제 엄마는 가정교사로 저에게 다시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분이 바로 제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연 관계가 가족의 전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미라는 불편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12년 동안 키워주신 새엄마에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친엄마도 필요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어릴 때 사랑을 주셨던 그분도 제 가족이에요. 윤서는 관객석의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1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를 보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는 같이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미랑과 태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무대에서 내려온 후 지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고마워. 엄마,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윤서는 용기 있는 발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어요. 윤서의 발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미랑과 태석은 처음에는 윤서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윤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난 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석은 지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12년 전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윤서가 두 엄마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미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윤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서는 주중에는 지은과 함께 살고 주말에는 태석과 정미란을 만나기로 했어요. 모든 어른들이 윤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었죠. 지은은 윤서와 함께 살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모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오늘은 새 집에서 보내는 첫 번째 저녁이었어요. 지은과 윤서는 함께 장을 보고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밥 할게요. 요리 배웠거든요. 윤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윤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윤서가 언제 이렇게 컸나? 요리까지 할 줄 알고 12년 동안 못해준 게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챙겨드릴 거예요. 윤서는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윤서를 도우며 대화를 나눴어요. 윤서야, 새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12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아니에요, 새엄마에게도 감사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뵐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윤서가 국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간장 조금만 더 줄래? 지은이 말하자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짠 거 조심하라니까.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까지 챙기네.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모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12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젓가락을 놓고 윤서를 바라봤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저도 알 것 같아요. 뭔가 빈자리가 있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제야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아요. 윤서의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윤서야,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부족한 게 많을 테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엄마예요. 윤서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도 윤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 다시 선생님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예전처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엄마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고, 분명히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윤서의 격려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우리 윤서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네,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저녁을 다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은이 그릇을 닦으면 윤서가 물기를 닦아주었어요. 소소한 일상이지만 둘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 기억하세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윤서, 예쁜 윤서, 엄마가 사랑하는 윤서. 지은이 부르기 시작하자 윤서도 함께 불렀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들려주는 자장가였어요. 설거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가면 교육과 가려고 해요.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우리 모녀가 동업자가 되는 거네, 네. 엄마가 제 롤모델이에요. 윤서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은 윤서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12년 동안 이런 게 그리웠어요. 엄마가 이불 덮어주는 것 앞으로는 매일 해줄게. 우리 윤서가 원하는 만큼. 지은이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윤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윤서야. 지은은 윤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엌 벽에는 오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과 윤서가 머리를 맞대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12년 만에 찾은 일상의 행복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 너를 다시 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녀가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과 윤서는 12년 만에 같은 집에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함께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짧은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뵐게요.